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2팀 전지솔입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초보자도 쉽게 하자 쇼핑 검색 첫걸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쇼핑 검색은 A부터 Z까지 쇼핑 검색 첫걸음, 소재부터 키워드 매칭하는 법,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 및 운영 팁을 통해서 혼자서도 쇼핑 검색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쇼핑 검색 첫걸음, 쇼핑 검색이란입니다. 쇼핑 검색에 앞서서 광고 영역과 비광고 영역을 구분하셔야 정확하게 쇼핑 검색이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쇼핑 검색의 경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당 영역에 노출되며 소재 구성의 경우 이미지 플러스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재 한 개당 여러 개의 키워드에서 노출될 수 있으며 소재 한 개당 어떻게 여러 개의 키워드에서 노출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뒷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정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많이 보셨던 화면이 있으실 겁니다. 네이버 쇼핑 영역에서 노출되는 상품으로서 네이버 쇼핑 검색은 광고 영역과 비광고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 색깔이 베이지 톤으로 흰색과 다르게 컬러감이 있는 부분이 광고 영역입니다. PC 기준으로는 검색 시 더보기 하지 않고 4칸, 모바일은 2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 영역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뒷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정 키워드 검색 시 네이버 쇼핑 영역에 노출되는 상품을 저희는 쇼핑 검색이라고 합니다. 쇼핑 검색과 쇼핑 검색 광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쇼핑 검색은 광고 영역을 포함한 전체 지면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 광고 영역으로서만 취급하여 보시는 것처럼 컬러감 있는 4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광고 영역과 광고 영역을 비교하셨을 때 비광고 영역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광고 영역과 좀 반대로 지금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광고라고 붙어 있는 것이 광고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광고 영역이 없는 경우가 비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영역은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최상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신규로 광고를 소재를 등록하더라도 입찰가를 높이게 되면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이고, 광고 영역 하단의 경우 구매 및 리뷰와 관련된 다양한 항목들로 인해서 순위 변동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비광고 영역의 경우 실제 구매량 및 리뷰 수에 따라 키워드 검색 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소재의 유입력뿐만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쇼핑몰의 유입량도 일정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한 제품 스마트 스토어보다 내가 하단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제품이 스토어 자체가 내 스토어보다 힘이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 자체 내에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소재의 경우 상위에 노출되기 쉽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등록한 지 하루, 3일, 일주일, 한 달 이내로 상위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후에는 최적화 혹은 유입이나 구매에 따라서 순위가 변동되기 때문에 초반에 좀 뒷순위에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내에 유입량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상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정 지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비광고 영역보다는 광고 영역에서 상위 노출을 노리게 됩니다. 비광고 영역 상위 노출의 경우 입찰가를 높이면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내가 일정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며 해당 소재를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몇 위에 노출되는지 확인을 하고 입찰가를 조정을 하면서 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고 영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키워드가 신규로 생성될 수도 있고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생성되지 않더라도 이후에 소비자가 검색량이 많을 경우에는 쇼핑 영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일하게 2칸, 4칸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1칸 생성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신규로 생성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광고 영역에 태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검색 후 광고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쇼핑 검색 광고 영역과 비광고 영역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 채널 등록하기, 캠페인 생성, 소재 등록하기, 키워드 확인하기 순입니다.
쇼핑몰 입점 확인입니다. 쇼핑 검색 등록정 사이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만 진행하시면 광고가 진행 가능하며,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워링크와 별도로 네이버 쇼핑 파트너존에 입점하고 난 뒤에 인증하면 검색 광고가 가능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파워링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셔도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네이버와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입점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상품명 카탈로그입니다. 그룹 유행 설정할 때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쇼핑몰 상품명, 제품 카탈로그형으로 나뉩니다. 쇼핑몰 상품명은 단일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룹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집행하시는 광고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 카테고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쇼핑몰 상품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부 어떤 카테고리가 상품 한정으로 카탈로그형으로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보통 디지털 가전이 이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디지털 가전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가 많고 제조사가 한 업체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 비교로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자체에서도 제품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및 브랜드 상품 홍보 유형으로서 제조사만 광고를 진행할 수 있거나 제조사한테 유통권을 일인받은 한 업체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비교로 묶여 있다 보니까 광고 시스템 내에서는 정확하게 내 상품이 구매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어려워서, 스토어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스토어 내에서 네이버 광고 영역으로 유입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며, 자사명 모를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키워드 확인입니다. 소재 등록을 완료했다고 해서 바로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는 없는데요.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소재에 여러 키워드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재 등록 후 최대 1일 이후에 키워드 확인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소재가 노출되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검수가 최대 하루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도록 검수 중이라면 문의를 넣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반려 사유를 확인하신 뒤에 사전에 해결해서 빠른 검수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유는 소재 자체 명에서 프로모션이라든지 특수문자가 들어가거나 의미 없는 문구들이 나열, 혹은 제품 이미지 자체에 텍스트가 들어있어서 반려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려라고 뜨기 때문에 노출 제한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광고 영역단에서 수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소재명이 길다라고 하시면은 직접적으로 소재명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네이버 시스템과 광고 시스템이 연동하는 데까지 최대 8시간 소요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내가 광고 영역에서는 소재를 수정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검수가 난 소재에서 광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광고주께서 광고를 조금 수정하셨다, 혹은 소재명을 변경하셨다 했을 경우에는 제 검수를 통해서 노출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를 해주셔야 광고 노출 제한 없이 광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키워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키워드는 전일까지 노출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등록 후 1일 후에 전일 키워드까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키워드가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입찰가가 너무 낮아서 경쟁이 심해 내 제품이 보이지 않아 키워드에 노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잘 설정하셨더라도 노출이 되어야 제외 키워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쇼핑몰의 이미지와 소재 제목을 연동하여 광고 시스템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광고 시스템에서 별도로 이미지와 소재 제목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연동되어 있는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반려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등록한다고 끝이 아니라 검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는 반려 사유입니다. 이미지 반려 같은 경우에는 4분할 이상, 그리고 저화질, 로고가 들어가 있거나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 제목입니다. 무의미한 텍스트 나열,
특수문자, 배송 및 이벤트 같은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반려가 됩니다. 배송 및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 소식에서 추가가 가능하고 무의미한 텍스트 나열 같은 경우에는 무드 등, 조명 등, 무드, 수면 등 이런 식으로 등과 관련된 의미들이 나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수 있지만 네이버 시스템 상에서는 이 부분이 무의미하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반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수정하셔가지고 반려가 안 되게 검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고 영역 내에서 이미지와 소재 제목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이드에 맞춰서 이미지 및 소재 제목을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가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변경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샤인머스켓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소재를 연동해서 사용했을 때 나는 망고 포도를 같이 함께 사용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경우에 키워드 소재명 자체에 망고 포도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검색 시 노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광고 시스템에서 샤인머스켓, 망고 포도 혹은 씨 없는 청포도라는 식으로 추가로 기입해서 노출시킬 수 있으며 광고 시스템 내에서는 최대 25자까지밖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키워드를 한 번에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소재단에서 수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쇼핑 검색을 노출하다 보면은 이 세 부분을 조금 헷갈리셔서 아니면 혹은 놓치고 가셔서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키워드가 없는 광고 영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니즈가 없거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성으로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광고를 집행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광고 영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영역이 아닌데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광고주님들께서는 광고 영역에서 소재를 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스토어라든지 쇼핑몰 자체의 이름에서 연동해서 노출될 수 있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파악이 어렵다고 하시면 담당하시는 마케터나 저에게 연락 주셔서 같이 소통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로 집행이 가능한지 협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소재 제목을 잘 설정했는데 간혹 연동을 통해서 카테고리가 매칭되다 보니 오매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해당 카테고리가 잘 매칭이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키워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내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포도로 등록되어 있는데 잘 노출이 된다. 하지만 카테고리가 청포도로 등록을 해야만 씨 없는 청포도의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제품을 등록하시거나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노출될 수 있도록 수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카테고리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광고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검수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카테고리가 같은 키워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서 내 카테고리를 볼 수가 없다고 하시면 그 키워드에서 해당 제품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소재 및 입찰가 확인하기입니다. 단순히 노출 가능이라고 적혀져 있어야 노출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노출 제한이라든지 연동 제한을 통해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이 삭제되었다든지 아니면 잠시 일시 품절로 판매가 안 되어서 연동이 안 되어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스토어 내에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노출 제한이라고 하면 노출 제한 사유를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품절이나 삭제 이슈로 인해서 연동이 끊겼다고 하시면 이 부분도 8시간 뒤에 수정 후 8시간 뒤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정하시고 나서 바로 확인은 어려우시고 8시간이나 다음날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등록했을 때 50원부터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 키워드가 인기가 없거나 검색량이 좀 적고 경쟁력이 적어서 50원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그랬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입찰가가 높아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노출이 되어야 쇼핑 검색 영역에서 제외 키워드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가를 어느 정도 높였을 때 광고 영역에서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등록했을 때 키워드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캠페인 예산을 걸어 놓으신 다음에 입찰가를 높여 놓으시면 과클릭 없이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키워드 매칭을 확인하시는 방법인데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앞선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는 못 잡았지만 카테고리라든지 다른 부분의 매칭은 다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시고 그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재 제목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소재에 녹여서 구성하시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쇼핑 검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내가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로그인 하신 뒤에 광고 시스템 캠페인 생성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계정이라고 하면 비즈 채널 생성이 우선인데 파워링크는 진행해 보셨지만 쇼핑 검색을 진행 안 해보셨던 광고주님들에게서는 기본적으로 최초 1회 쇼핑몰을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쇼핑몰 아이디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채널 추가 누르시고 동의 후 인증하기, 생성 완료를 진행하실 수 있고 톡톡 채널 연동을 하시면 소재의 톡톡 배지도 노출 가능합니다. 다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가 대행권을 이관했을 경우에 비즈 채널 등록이 가능한데 보시는 것처럼 쇼핑몰이나 톡톡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광고주 측에서 직접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비즈 채널까지 검수가 1일 정도 소요가 되었다. 그리고 비즈 채널의 검수가 다 끝났다 라고 하시면 쇼핑 검색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핑 검색은 광고 관리에서 새 캠페인 생성하셔서 유형을 잘 확인하시고 선택 후 예산 및 추적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개인 쇼핑몰의 경우 별도로 로그 분석을 설치하고 이후에 설치가 가능한데 두 개 모두 프리미엄 로그 분석에서 설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추적 설정을 하지 않아도 연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매가 안 일어난다면 로그 분석으로 한번 신청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적 자체에서 추적하지 않음이 아니라 두 번째 자동 추적 파라미터를 누르셔야 추적이 확인이 가능한데 설치를 다 하시고 나서 이 캠페인 설정을 하지 않아서 추적하지 않음으로 인해 광고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추적 경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해당 부분을 통해서 유입을 시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상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해당 부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쇼핑 그룹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상품형과 제품 카탈로그형이 있는데 내가 제조사가 아니고 브랜드가 아닌 경우에는 쇼핑 상품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카탈로그형도 디지털 가전만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인지 가격 비교 상품으로 묶여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 카탈로그형으로 진행한다고 하시면 비즈 채널 등록 시 제조사 등록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후 새 소재에서 불러오기이기 때문에 상품명에서 내가 원하는 광고를 불러온 뒤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소재별 상세 보기를 통해 소재를 각각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제외 키워드를 통해 내가 어떤 키워드가 등록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외 키워드는 전일까지 노출되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파워링크와 다르게 노출이 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서 제외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 소재 단위로는 70개, 그룹 단위로는 또 70개, 총 140개까지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출이 많은 키워드를 제외하기보다는 노출 대비 클릭이 많은데 전환이 없는 키워드 먼저 제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렇게 설명 들으면 내가 혼자 직접 관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행사랑 직접 관리하면 좀 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팁입니다. 네이버 쇼핑 광고를 집행하셨을 때 효율이 나지 않아서 나 문제 없는데 키워드 왜 안 잡혀? 그리고 직접 관리랑 대행 관리의 차이가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캠페인을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각 업체에 맞는 캠페인을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평균 클릭 비용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클릭률과 전환율이 상승한다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업종 혹은 본인의 업종을 다양하게 집행해본 마케터일수록 더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보다 함께 관리하시면 더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각 키워드별로 노출되는 입찰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제외되어 있다면 경쟁 키워드는 제외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이 조금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케터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키워드와 품질 지수를 함께 관리하면 평균 클릭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노출 순위도 낮출 수 있습니다. 품질 지수의 경우 노출수 대비 클릭수, 클릭수 대비 전환율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1위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1위를 하거나 2위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1위를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환이 조금 덜 나더라도 기존의 광고를 집행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광고를 효율적으로 세이브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카테고리라도 노출되는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에서 꼭 노출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 업로드 시 이름을 기재하며 많은 키워드를 잡을 수 있지만 무의미한 다이얼의 경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직접 관리하시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왜 반려 사유가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키워드는 이 키워드인데 꼭 잡고 싶은데 다른 키워드까지 잡히게 되는 경우 혹은 굳이 높은 입찰가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키워드까지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혼자 집행하시다 보면 새는 광고비가 도대체 어디서 새는 건지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이미지는 직접 관리를 하셨던 광고주이고 저와 이관한 후에 광고 관리를 했을 때 효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래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는 떨어졌지만 전환율이 상승했고 전환수가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작정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높은 매출과 그리고 어느 정도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너무 낮은 수익률이 아닌 경우를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관리를 하다 보면 초반에는 전환율을 높이는 작업,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작업, 그 다음에 로가스를 안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굳이 1000%, 2000% 나더라도 내가 3개, 4개 파는 것보다 500%, 600% 나오더라도 100개, 200개 파는 게 업체는 조금 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조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리는 모든 광고는 전환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접 관리하시게 되면은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관리할 경우에 더 높은 시너지가 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제안드리는 거고 광고를 혼자 집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라든지 모르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퍼포먼스 2팀 전지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